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광주 초등학생 일가족의 행방이 한 달 가까이 오리무중입니다. 실종된 조양의 가족 부재를 가장 먼저 알아챈 곳은 조양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도 뒤늦게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학교를 떠나는 장기 체험 학습 학생들에 대한 안전망은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종되기 2주 전 조양의 부모는 학교 홈페이지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 19일부터 다음 달인 6월 15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양은 체험학습이 끝난 다음 날 등교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담임교사는 결석 시작일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조양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학교 측이 다음 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학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은 현재까지 파악된 실종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번에 조양이 신청한 체험학습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와 정확한 사유만 있으면 학교장이 언제든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 때문에 장기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에서는 지난해 부모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3학년생 사건을 계기로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이 길어질 경우 담임이 학생과 직접 통화해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일 이상 장기 체험학습 할 때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한 번 이상 전화를 해서 아이들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이 신청한 체험학습은 올 들어서만 7차례. 현재까지 진행된 수업 70여일 가운데 절반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민선 7기를 이끌어온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1일 있죠. 이번 주 금요일이면 민선 8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KBS는 민선 8기 현안을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광주형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인 광주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1,000만 제곱미터 면적의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300만 평이라고 구체로 특정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은 깨끗한 물과 충분한 전력 공급. 입지로는 두세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남 장성과 광주 진곡동, 신룡동 일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입지 여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관건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SK하이닉스 등 기업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당장 지역에는 반도체 생산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접근과 지자체 노력,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민선 7기의 주요 산업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막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사회적 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힘을 잃을 경우 광산업과 같이 좌초할 우려도 큽니다. 이용섭 시장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GGM을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공장으로 키워내고 인공지능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른 도시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잘 지켜주길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선 7기의 성과들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몇 년 이후에 말 그대로 정착되고 그때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기회와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강기정 당선인.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지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6년여 만에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선박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배를 만드는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수주 물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최대의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의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대불산업단지입니다.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인력 모집에 나섰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일감이 눈에 띄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수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물량을 못 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간 인력 확보 쟁탈전까지 벌어집니다. 울산과 경남 거제의 대기업들까지 대불산단에서 선박을 제조하면서 업체에서는 인력 이탈과 웃돈을 주는 인력 확보 경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분들이 이제 가동 안 된 공장들을 와서 가동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에서 그쪽에서 인력을 이제 스카우트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게 되고 일손이 부족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렵자 일감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대불산단 중소업체 40여 곳이 발주처에 15,000톤가량, 초대형 컨테이너선 절반 규모의 수주 물량을 반납했습니다. 세계적 물동량 개선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 물량은 지난해 1,744만 톤으로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세계 37%를 차지하면서 6년여 만의 호황입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 인력은 외국인을 포함해 9만 2천여 명으로 2014년 20만 명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 기피와 조선업의 긴 불황에 건설업 등 다른 분야로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선박업계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 여건과 비자 제도 등이 개선돼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 원전 지원책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광주와 천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설계 수명이 끝나는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서명을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광주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1인당 월 7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10%로 늘립니다. 한평군은 한평사랑 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며 할인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연이 열렸습니다. 전문 예술단체인 디딤돌 등은 최근 5.18 민주광장에서 마음을 흔들어 둘러보다를 주제로 호남 필하모닉과 살레시오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광산구립합창단 등이 참여해 5.18을 기념한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순천시 여자바둑팀 순천만 국가정원팀이 올 시즌 여자바둑리그에서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총 14개 라운드 가운데 5라운드를 마친 현재 전승 행진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인 순위에서도 오유진, 이영주 선수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올 가을에 열리는 목포 뮤직플레이 홍보를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로고송 댄스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참여 방법은 목포 뮤직플레이 로고송 음원을 바탕으로 커버 댄스 또는 자신만의 창작 안무를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되고 조회수 등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민원 부당 처리를 이유로 서구청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구청에 민원 처리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소음과 진동 등의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할 것을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감사에서 위반 사항 21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건은 시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에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에, 내일과 모레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가끔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20에서 70, 전남 동부 지역에 10에서 40mm인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산지는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도 밤사이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31도, 구례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무안 29도, 강진 3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